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필수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유도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요거. 유도 과정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저건 그냥 생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 유도 과정 해줄 수야 있지. 그 코사인 EX가 코코마사사인데 여기서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1 2 사인 제곱 X여서 얘네 둘이 자리 바꾼 다음에 이렇게 나온 공식이거든. 요 X 자리만 2분의 X를 대입해가지고 만든 이 공식인데, 그지? 똑같이, 그지? 이건 생으로 외워야 돼, 생으로. 이거 하나 외우면 밑에 거 공짜. 왜냐면 켤레잖아. 그지? 그리고 밑에 거는, 얘분의 얘. 알겠어? 왜 중요할 것 같아? 이 상태로 적분 안 되고요. 이 상태로는 적분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강조 좀 할게. 자, 그 다음에 74쪽으로 와. 자,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번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6개 순서 나랑 똑같이 외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긴 하지만 어쨌든 알파벳 순서로 시컨트,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탄젠트까지. 자, 미분법들.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외우고 계셔야 돼. 자, 사인, 코사인은 서로 변환. 나는 이렇게 외운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시컨트 제곱이랑 코시컨트 제곱 만들죠. 그 다음에 시컨트는 탄젠트라는 찌꺼기가 남는. 시컨트랑 탄젠트들은 또 코시컨트랑 코탄젠트는 다 짝꿍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언제 제곱이고 언제 찌꺼기가 남는지만 좀 공부해 주시면 돼. 이건 코시코탄. 그리고 미분법은 미분의 결과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C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달린다. C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달린다. 이따 적분 쪽 가서도 얘기 잘 해줄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큰일 났다. 목이 너무 안 좋네. 75쪽으로 오세요. 자, 합성함수 미분법에다가 약간 추가할 건데 지울게. 써. 천천히 써. 웬만하면 이 순서대로 나처럼 외우고 자기 방법이 있으면 자기 방법을 좀 추가하시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부탁한다. 적분에서 삼각함수가 진짜 개꿀일 때가 많거든. 자, 하나 추가할게요. F 안에 G 안에 HX. 겉함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안에 거를 꺼내면은 G 프라임 H 프라임 X거든. 근데 니네들이 느끼기가 약간 계속 연속적으로 미분이 된다라고 느껴지나 봐. 사실은 그냥 이 속함수의 미분함수가 요만큼이다라고 느껴주셔도 되거든. 자기가 안 헷갈리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미분돼서 나온다라고 느껴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마치 연쇄 반응 같잖아. 그래서 이 법칙 이름이 체인 룰이에요. 체인 룰. 너네 연쇄 반응을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 알아? 몰라도 돼요. 알겠죠?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적읍시다. 3개짜리 합성된 건 과연 어떤 게 있나?
예제를 하나 적어놓자. 세 개짜리 합성된 거 이제 어떻게 있냐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세 개짜리 합성이야. 사인 안에 각도 자체도 합성이 돼 있는데 얘가 또 다항함수기 치고로 이렇게 4제곱이 돼 있어. 이런 애들이 3개짜리 합성이거든. 굳이 예를 들자면 가장 겉함수가 x4승이고 그 다음에 중간함수가 사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속함수가 이제 2차 다항함수 뭐 이런 형태의 y란 말이야. y를 이렇게 적어줄까? 아니야, 그냥 y로 하는 게 나을 거야 너네.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겉규칙인 다항함수 규칙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사인이 4제곱 됐었으니까 사인을 미분해서 가지고 오는 거야, 코사인으로. 근데 각도 자체가 또 합성이어서 얘가 미분돼서 밖으로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연쇄적으로 좀 미분되는 이런 형태. 4개짜리까지 보긴 했는데 보통은 4개짜리까지 합성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안 헷갈리고 하시면 돼. 되고 있어? 이게 잘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밑에 여기 y는 x n승꼴의 도함수 해가지고 y는 x r승, y는 x a승 해가지고 r이 유리수고 실수고 이렇게 좀 확장되는 개념 있잖아요. 여기 뭐 크게 추가할 건 없고 요 r-1인 거랑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루트 미분법은 우리가 약간 문장으로 외우자고. 2배에서 밑에 그럼 루트 안에 fx 들어가 있으면 합성함수 미분이 한번 들어가서 2배에서 밑에 넣는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미분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뭐 아파. 미분하실 때 뭐 별 방법 없어요. 요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근데 니들이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빨리 변화는 돼야 돼. 알겠지? 대신 루트는 좀 빠르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적분 쪽에도 적어주고 미분 쪽에도 적어줄 건데 여기 로그 함수 쪽 펴봐. 이거 지울게. 자, 이거 별표 좀 많이 쳐놓고 여기서 우리 적분식을 좀 바로 적자. 근데 예제 3개 줄 거야. 예제 3개 줄 거야. 봐봐. 자, 2개만 합시다. x분의 1은요. 아직 적지 마. x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이걸 적분하면 좀 이상해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어쩌고가 개수로 나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고 적분의 역과정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네 이걸 일단 조심해야 돼. 여기는 x의 절대값이 없었잖아. 근데 여기는 절대값이 생기잖아. 왜? 일단 그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잘 봐. 지금 메인은 좌변이야, 우변이야? 좌변이야. 여기에는 양수 들어갈 수 있지. 음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다 내가 절대값을 안 달아 놓으면 여기 음수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다는 거야. 그럼 쌤, 이게 도함수 간의 관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딱 맞아요. ln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얘가 적분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내가 얘의 도함수가 x분의 1이라는 걸 증명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게 LNX 그래프고 여기 한 쌍을 이렇게 추가해주면 얘네 둘이 합쳐서 LNX란 말이야. 이 LNX의 도함수가 x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야. 1인 곳에서 기울기가 1. 여기서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고 2인 곳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 기울기가 점점 낮아진다 이런 뜻이야. 왼쪽에서는 어때? 기울기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는 정확히 이게 맞아. 알겠어? 근데 니들이 LNX를 미분할 때는 왜 이런 거 신경을 안 썼냐면 이때 메인은 누구야? 얘가 미분이 된 게 중요한 거지. 그때 x의 정의역은 뭐야? 이미 양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호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이거는 부호 신경을 써야 되잖아. 이 절대값을 그냥 달면 돼. 정확한 적분법이라는 거야.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다. 나머지는 됐고요. 오케이, 76쪽도 됐습니다. 자, 77쪽으로 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있죠. 자, 여기는 그냥 보시면 되고 맨 밑에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나와. 여기 오른쪽에 노트 있지. 맞아? 자, 여기다 전 과정 다 써. 자, 잘 들으세요. 전 과정을 다 쓸 거야. yfx의 역함수를 gx라면 예제도 하나 줄 거야. 예제도 하나 줄 거야. 예제까지 다 적어 놓을 거야. fgx는 뭐야? 이렇게 사라진다고 배웠지, 그치? 사실은 사라지는 건 아닌데 합성 결과 항등함수가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g x의 g 프라임 x가 1이어서 어떤 f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정의하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지. 이제 f 프라임 gx분의 1이다. 그치? 근데 내가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느껴야 된다 그랬냐면 잘 봐. 이 그림도 그리는 거야, 너네. y는 x가 있어. 여기 fx가 가고 gx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잘 그려. 그럼 이 g 프라임 x는 뭐냐면 이 x인 지점에서의 이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 요걸 g 프라임 x라고 해. 그죠? 이게 이 반대편에 넘어가 있는 어떤 대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서로 역수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 기울기가 f 프라임 뭐긴 해. 오케이?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역수란 말이야. 얘네 둘이 서로 역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서 x값이 이거 x, gx 아니겠니? 아들아, 그림이 좀 이상한데 너네 잘 그려라. 미안해. 그럼 얘는 뭐, 뭐겠어? 그렇지. gx, x겠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f'(gx예요). 여기 x값이 gx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식 자체로도 중요한데 내가 기하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지. G 프라임이라고 하고 F 프라임이랑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이런 기하적 의미가 훨씬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이제 예제로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 잘 봐. 이제 얘네들이 여기다가 장난질을 쳐놔. 여기다가 장난질을 쳐놔.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놓는단 말이야. Y는 F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쳐놔. 그리고 또 역함수의 함수값이나 역함수의 도함수 값을 물어본다고. 그럼 이건 문제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하셔야 돼요. 유도해내셔야 돼.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기본 성질 자체가 원래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항등함수가 나와야 돼. 자, 써. 이게 F 안에다가 GX 합성한 거야. 맞아? 맞아? 요게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미분해서 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쓰세요. 이거 이제 모의고사 단골 기출입니다. 특히 한 26번, 7번쯤에. 지금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던 학교가 너네 역함수 미분법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안 들어갔지. 딱 여기서부터 할걸? 그리고 너네는 안 들어갔을 거잖아. 요거 내가 강조 좀 하고 시작할게. 우리 모의고사 기출 보면 이거 다 있어. 이해돼? 요거 이해하기 힘들지. 나도 알거든? 오케이? 써놔. 주입식으로라도 외워야 돼요. 여기 X에 장난질 쳐놓으면 니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합성 결과 항등함수가 나와야 된다.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X에 Y가 있어. 그래서 이게 F3X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이 뭐 4 찍었어. 이렇게. 네가 역과정이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넣었을 때 F1은 1 넣었을 때 F3은 이게 4란 뜻인데 뭐야 이거. 이제 4 넣으면 1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이제 문장이 이상하죠. 그치? 근데 어쨌든 F 안에다가 3GX를 딱 했을 때 이제 그대로 X가 나와야 돼. 맞아? 여기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 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지금 4를 넣어야겠다. 그치? 처음에 G로 시작해야 되니까 G4 몇이야? 1 맞지? 다시 이거 뭐라고? 1이지?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 맞아?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단하면 돼. 참이야 거짓이야? 참 맞지? 이렇게 다루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오케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써놓으세요. 뭐 요거 빼놓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다음 78쪽에 이제 이계도함수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계도함수의 기하적 의미를 정리할 건 아니고 이제 뒤쪽 가서 극대극소 쪽에다가 정리할 거거든. 97쪽으로 와봐. 접선의 방정식 나와 있죠? 얘네들 표현으로 맞춥시다. 여기까지 밑줄 긋고요. 뭐 밑에 표현 있지만
밑에 표현 있지만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아주 자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 그죠? 그냥 이게 접선이지. 그렇지? 그냥 마치 기억 니은 디귿 하듯이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별표. 얘도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접점 세팅 접방 세팅 이것도 그냥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곡선 밖의점에서 뭔가 접선 그리는 문제 나오면 T, FT 잡고 접방 딱 써놓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A, B 대입하는 거.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제가 뭐 적어 드릴 거냐면 미적분에서 사기적인 스킬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평변순변. 자, 요건 내가 나중에 예제를 적어 줄게. 내가 까먹으면 혹시 얘기해 줘라. 마플에 있는 예제 중에 괜찮은 거 하나 갖다 있다가 적자 나중에. 그 다음에 공통접선도 이제 얘네들은 하나의 상황이 좀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 봐봐. 공통접선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두 함수를 세팅하기 좀 힘들어. 왜냐면 그림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서 그냥 이 그림을 떠올려. 공통접선은 자, fx가 이런 식으로 가고 gx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바운스 포인트라는 교점을 만드는 거야. 바운스 포인트 교점을 만드는 거야. 여기를 이제 우리가 x값을 a로 봤을 때 식을 두 개 쓸 수 있는 거지. 교점입니다. 식을 쓸 수가 있고 f에 넣어서 구하든 g에 넣어서 구하든 순간 변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식 두 개를 쓸 수가 있는 건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공통접선이 가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gx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공통접선이 이렇게 뻗어가는 거야. 가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씨. 오케이? 야, 그럼 함수값 같아 달라. 어떻게 함수값을 비교할 수가 없지. 이거는 f'A랑 G'B가 같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식 세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면 식이 하나가 부족해요. 이때 평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라.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 곡선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접선들을 우리가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렇게 다른 지점이 주어질 때가 있어. 요거를 잘 못 떠오르시더라고. 알겠죠? 공통접선 문제가 요게 너무 뻔하니까 가끔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마플의 예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야. 사실 그 책에 있는 문제만 달달 외워도 내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특강을 내신다 그러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번 시험의 메인 98쪽. 자, 여기가 이번 시험의 메인이야. 함수 그래프 잘 그려서 극대극소 변곡 다루고 점근선 다루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다루고 그래프 개형 잘 보고 넓이 구하고 여기가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98쪽.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모든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극대극소의 판정이나 변곡점의 판정, 그 다음에 수학 토랑은 달라진 점, 요 정도만 정리를 할게. 자, 극대극소의 판정은 어떻게 해요? 자, 글은 읽어보시고요. 글은 읽어보시고 나랑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게 극대잖아. 그지? x는 a인 지점이 딱 있을 때 f'a는 0이고 f'a의 왼쪽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양수 요렇게 맞지? 이게 수학2랑 좀 달라지는 점이지. 수학2에서도 정의는 이렇게 배웠는데 니들 부호 판단 해봤니? 수학2에서는 안 해. 왜냐면 도함수만 보더라도 그냥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끝나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수학2에서는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함수가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호 판단을 해봐야 되죠. 맞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부호 판단을 안 해요. 기억나? 살짝만 해볼까? 살짝만? 이런 공부를 오늘 이번 시험 때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fx가 요래 생겼다 쳐보자. 미분하면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x 절편 두 개가 잡히고 여기서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두 곳이 잡히잖아.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랑. 맞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 와야지. 잘 봐. 요렇게 뻗어나갈 거고 이쪽 점근선 0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 0이어야 되고 여기서 기울기 0이어야 돼. 뭔가 도함수의 부호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잠시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전히 정의는 중요한 거니까 요 필기를 하시고요. 자기가 요 필기가 너무 구리면 여기 아마 설명이 없을걸? 그냥 부호가 바뀌면 그 값을 갖는다. 이 정도밖에 설명이 없으니까 요거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곡선의 오목과 볼록도 이계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 방에 나는 끝낼 거야. 개념 원리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 일단 쓰세요. 그 다음에 오목과 볼록 옆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 알려줄게. 자, 이계도함수가 양수인 그림하고 이계도함수가 음수인 그림.
이거를 난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기하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 봐봐. F는 뭐야? 함수야. F'X는 뭐야? 도함수여서 함수의 증감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상태,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상태 이렇게 부르지. F2'은 뭐야? 이게 도함수지. 얘는 도함수의 증감을 나타내. 근데 도함수라는 건 뭐냐?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의 증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함수가 양수라는 것은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무슨 상태?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이계도함수 값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모양까지 바로 판단이 돼야 돼요. 이계도함수가 음수라는 건 뭐야? 기울기가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원래 함수가 만들어진다. 됐어? 그럼 이 두 함수가 합쳐지면 이런 변곡점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이게 잘하네. 오목과 블록은 이렇게 그림 두 개 그려놓으면 돼. 이 문장은 쓰고 싶으면 써. 근데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썼던 문장이거든. 네? 사실은 이제 이계도함수, 도함수, 원래함수 그려가면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까지 판단해내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됐죠? 자, 5번 별표 칩시다. 얘들아, 이거는 이번 시험 때 진짜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도 그래프 그릴 때 찾아야 되는 순서 여기 나와 있죠. 6개 나와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뭐부터 봐야 되고 뭔 안 봐도 되는지 이런 걸 봐야 돼. 알겠지? 자,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정의역 첫 번째야. 오케이? 치역은 좀 종속적인 친구라서 필요 없어요. 정의역이 밝혀지면 치역이 밝혀져. 정의역을 봐야 돼, 정의역을. 자, 그 다음에 곡선의 대칭성과 주기이치. 곡선의 대칭성과 주기. 자, 이 곡선의 대칭성에다가 내붙여봐. 요거 증명 요렇게 하는 거야. 먼저 우함수성과 기함수성을 살피는 거야. 이게 되는지 아니면 이게 되는지. 그치? 그 다음 또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너네 y는 fx를 x는 a 대칭 이동시켜. 그럼 함수 어떻게 만들어져? 여러분 미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x에 뭘 대입하여서 만들거든? 뭐게? 기억나, 효성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수학 상에서 하던 거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대칭축의 2배에서 x 빼는 거야. 대칭축의 2배에서 x 빼는 거다. 외워요. 이거 외워야 돼. fx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야? 이 너네가 어차피 나중에 수능 수학도 다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이 y 자리에다가 대칭축의 2배에서 뺀 거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이 y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는 x를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근데 얘는 y축 평행이동이고 대칭이동은 항상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y에 대해서 식이 정리돼 있잖아. 이 정리를 좀 해보면 2b-fx가 돼. 그래서 얘는 함수식적인 특징을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은데 이 우변에 있는 함수식 두 개 있지. 그치? 더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져요.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고 상수만 남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요게 축이야.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들이 헷갈려 하는 거 잘 봐. y는 fx가 있고 y는 fx가 있어. 이거 적지 마. 아직 적지 마. 아직 적지 마. 정리해서 적을 테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네 둘은 무슨 축 대칭이야? 무슨 축 대칭이야? 하나, 이게 무슨 축 대칭이야? x는 2, 또. 자, 얘네 둘은 있잖아. y축 대칭이야. 얘네들은 y축 대칭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얘 되지 않아?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는 행위는 무슨 축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y축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근데 너네 이 두 식을 보면은 x는 이가 축 같지? 그게 이런 지식들이 막 섞여서 그래. 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문장이 나오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fx가 있는데 얘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fx가 있는데 뭔가 2인 곳을 기준으로 2 플러스 x인 곳이랑 2 마이너스 x인 곳이랑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치? 대신 모든 x에 대하여 조금 떨어져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이 다 같다라는 뜻이어서 기하적으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얘네가 아니. 이 문장을 만든 fx가. 알겠어? 얘네 둘이 x는 2대칭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풀어오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 얘나 이해되고 있어? 살면 안 돼. 참 안 돼. 근데 이 얘기 많이 했지, 그지? 근데 분명 이런 문장도 있는데 이런 두 함수를 비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 뭐 이런 두 함수를 비교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장난질을 쳐놓을 거니까. 그지? 얘네들은 도대체 몇 대칭이냐고. 얘네 둘은 몇 대칭이야? 를 판단할 때 그래, 이 지식이 있어야 돼. 봐봐. 두 함수가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냐를 따질 때는 내가 도대체 이 x에 뭘 대입해야 이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 일단 상수 4가 10 됐으니까 요 x에 뭘 대입할 때 6은 대입하지 않았겠어? 그지?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입한 거네. 맞지? 이거 정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아까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뭐의 2배에서 x 빼야 된다 그랬어? 대칭축의 2배에서 x 빼는 거라 그랬지. 이게 대칭축의 2배를 담당하는 상수야. 그럼 얘네는 몇 대칭인 거야? 그렇지, 3대칭이야, 3대칭. 알겠어?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힘내 얘들아. 뭐 fx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 1 넣어봐. 5지. 그러면 1일 때 여기다가 1 넣으면 f5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은 요 f5야. 여기다 1 넣어봐. 9지. 그러면 이 함수는 f9야. 오케이? 그다음 여기다가 2 넣어봐. 6이지. 그럼 2일 때는 f6이야. 이건 fx고 얘들아. 어쨌든 이 두 함수는 fx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화이팅 해. 여기다 2 넣어봐. 8. 그럼 이 8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와야 돼. 오케이? 3 넣어봐. 이거 f7이지. 3일 때 f7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넣어봐. 7이지. 얘도 똑같이 f7이야. 그 다음에 이 4 넣으면 f8이고 이 4 넣으면 f6이지. 그 조함수가 이렇게 생겨. 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봐봐. x는 3대칭 맞죠? 맞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믿고 쓰는 거야. 나온 김에 대칭성을 조져놓자. 잘 필기해봐. 한 3문장 정도만 정리하면 되긴 되거든. x는 a, y는 b에 대한 대칭 이동 아니면 대칭성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이렇게 가고요. x에 2a-x를 대입한다. 여기다 쓰자. 얘들아, 이게 옛날보다 분명 수학적 양이 줄어들고 학생들한테 킬러도 빼고 뭐하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수학적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시도가 맞긴 맞는데 애들 수준이 안 떨어져. 그래서 자꾸 이런 수학 상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야, 문제에. 알겠어? 이거 이제 필수 개념이 됐어요. 자, fx를 y는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y에다가 y 2b-y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면 2b-fx가 되고, 얘는 원래 함수식과 바뀐 함수식을 더했을 때 이렇게 상수만 남는 특징이 있고, 두 함수식을 평균 낸 값이 슉이야. 여기까지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fa 플러스 x랑 fa 마이너스 x가 같으면
제발 부탁이야. 얘네 둘이 대칭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 문장을 만든 fx가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야. 근데 이렇게 이쁘게만 만들어 놓진 않겠지. 이렇게 이쁘게만 만들어 놓진 않겠지. 그래서 4번 문장까지 좀 적어주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도 나와. 가끔 이렇게도 나와. 저기 x는 지워지게 내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도 나와. a부터 x만큼 더해진 곳, b부터 x만큼 빠진 곳에서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은 대칭인 곳이 어디냐면 a부터 x만큼 더해진 곳, b부터 x만큼 빠진 곳이니까 요 가운데가 대칭이거든. 이땐 fx가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야. 근데 외우기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요거 두 개 보면 x 관련 표현들이 지워지고 또 상수가 남는 덧셈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가운데가 축인 거야 그냥. 요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부탁해. 이딴 거에 낚이면 안 돼. 이 미친 표현. 응? 이딴 표현에 낚이면 안 돼. 공부를 니네가 보통 이딴 식으로 한단 말이야. 둘이 더해서 절반 내면 축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얘네 둘이 축이 7같이 보이지 않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기성을 따져야 되는 건 사실 함수 하나밖에 없어. 뭐야? 삼각함수밖에 없지 뭐. 삼각함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좌표축과의 교점. 자, 요거는 괄호를 치세요. 이것도 항상 살펴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거는 원래 수학2에서부터 하던 거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별표 치자. 극대, 극소를 따져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도 괄호 쳐. 이거 보통 보니 안 보니? 보통 안 봐. 그치? 이거 없이 그려지는 게 훨씬 많잖아.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 무한,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 점근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점근선 밑에다가 써.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어떻게 나타나? y는 a. 이거. 그 다음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그지? x는 a. 그 다음에 써. 이런 점근선이 등장하면 로그 함수는 이런 리미트를 봐야 돼. 그지? 봐야 돼. 썼죠? 자, 요렇게 지금 세트고 하나 더 쓰는 거야. 점근선 또 어떤 함수 점근선 봐야 돼? 유리함수 봐야 돼. 탄젠트도 맞아. 그지? 유리함수는 점근선 어떻게 나타나? 유리함수는 두 개야. 요렇게 나오는 거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기억나? 뭐 이런 거에 애들 장난이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이런 거니까. 그치?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이거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그래서 얘들은 점근선이 x는 a, y는 b, y는 ax 플러스 b 이런 점근선을 갖게 돼.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점근선에서의 좌우극한을 따져야 돼요.
얘를 좀 정확히 정해 놓는 게 좋아. 언제 내가 점근선을 봐야 되는지. 저거 없으면 문제를 다 틀리거든. 그리고 이 점근선을 잘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정의역이야. 이 정의역을 따져놓으면 점근선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걸 안 해. 자, 이거 이것도 좀 강조 좀 하자. 보통 정의역을 쌩까 애들이 저걸 스킵해요. 어때? 좀 정리가 돼? 정리가 돼? 이 대칭성도 있잖아. 나중에는 함수를 보다 보면 아, 이거 대칭성 따져야 된다는 느낌이 와. 보여줄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안 봐도 y축 대칭이야. x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함수식이 같이. 뭐 이런 것들. 조금 훈련하면 나중에는 금방금방 보여요. 뭐 최대 최소는 됐고, 뭐 방정식, 보등식에 근 이딴 것도 필요 없고, 속도가 속도에서 우리 공식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문제 풀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지. 쉬는 시간 가지고 문제 풉시다. 한 문제씩. 오늘 안 오면 큰일 나는 수업이었어. 오늘 꼭 왔어야 되는 수업이었단 말이야. 애들 안 오는 애들 영상 꼭 내가 보내줄 거고. 43분까지 쉬세요. 찍어놨겠지? 그 1,0 지난다 그랬으니까 뭐 일단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1,0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까지 써놓고 미분해서 그죠? 여기다 1을 넣죠. 그럼 기울기 2 맞아요? 접선 방정식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mn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a 값이랑 m 값이랑 n 값이랑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 됐죠?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자, 3,2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까지 세팅해놓고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3 넣어주시면 기울기 2 됐죠? 그러면 y는 2x-2가 돼요. y절편이 마이너스 2인데 기울기가 2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y 0 넣어서 x 절편 찾아보면 2니까 여기 2. 그럼 가로 2, 세로 2, 2.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30번. 자, 봐봐. gx 2의 위의 점 2제곱,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세팅하실 거잖아. 그 다음 내가 g' 2제곱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요거 이제 f로 찾는 걸 거예요. f 뭐? 분의 1. 되죠? 근데 여기 와야 되는 게 2란 말이야. 어때? 이해돼? 요 y값이 fx에서는 x값일 테니까. 그래서 미분하시고. 여기에 2를 넣어주면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찾았으니까 계산하면 되고. a분의 b 뭐야? 이렇게요. 5번입니다. 별거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G 프라임 이 제곱을 공식으로 갔다면 F 프라임 G 2제곱분의 1 이렇게 갈 거니까 계산이 좀 한 번 더 되는 느낌? 되세요? 이런 점들을 자유자재로 갖고 오실 수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곡선 밖의 점에서 그리는 접선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얘들아, 예전에 이게 했었으니까 우리가 요번에는 또 안 풀 수 있는데 그 1246번하고 1247번하고 1248번 요 세 개는 별표를 잘 쳐놓으세요. 알겠죠? 기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단골 문제지. 1250번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넘기기가 좀 그렇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곡선 위의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에 최소값 구하는 문제긴 하지만은 접선의 방정식이랑 우리가 기하적 성질을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샘플링을 할 때 여러분 원이랑 곡선 밖에 있는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 좀 성질을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원 중심에서 수선을 윽 하고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최단 거리일 거란 말이야.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점이랑 요 점에서 접선이랑 얘랑 이렇게 평행이에요. 이 원일 땐 이런 성질이 되고 어떤 곡선과 직선과의 거리의 최소값 찾을 때는 이제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잖아. 그치? 근데 여전히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두 선의 관계도 쓸 수가 있지만 이제 이런 두 선의 관계도 쓸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루트 x-3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세요? 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점 P와 점 Q의 관계, 점 P와 점 Q의 관계, 점 P와 점 Q의 관계, 점 P와 점 Q의 관계를 살피다 보면 이렇게 최단 거리가 접선이랑 수직이 되는 이런 관계를 상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 점을 t, 루트 t-3이라고 주면 이제 요 기울기 미분에서 t 넣은 거 2루트 t분의 1이랑 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에요. 근데 지금 원이 중심이 0,0이니까 기울기가 t 빼기 0분의 t-3 빼기 0이잖아. 맞아요? 루트 t니?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루트 t-3은 마이너스 2루트 t 이렇게 되세요? 그럼 뭐 이제 제곱해서 풀면 되겠지. 근데 제곱할 때 아이디어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제곱해볼게. t-6루트 t 플러스 9 그 다음 얘는 4 t 3승 가지고 온 다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2루트 t분의 1) 곱하기 t분의 루트 t-3 곱한 마이너스 1 t를 모아서 제곱 한번 해볼게요. 2t 루트 t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제곱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루트 t로 묶어서 제곱을 한번 해보자. 뭐 3차 방정식 열심히 푸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제곱관계 보이면 대입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이 t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3제곱 되면서 9가 되고 여기 1 되지. 그래서 t가 1이야. 됐어? 물론 전개해서 넘겨도 되지만 여러분 계산 과정은 줄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2입니다. 이 PQ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 거리 찾는 거지. 어떻게 찾냐면 얘랑 거리를 찾은 다음에 루트 5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1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나 돼? 되겠지? 얘들아, 이런 평행성 말고 요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이랑 요 곡선 밖이랑 평행도 한데 이 두 선 이렇게 이으면 이게 수직인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자, 두 개 할 겁니다. 1253번 하고요. 1255번이요. 기울기 관련 문장이 나온 저 1254, 55, 56 이런 거 공부 좀 잘해야 되거든. 일단 53, 55 풀어보세요. 혹시 풀려있는 거 있니? 이 둘 중에? 없지? 둘 다 하세요 지금. 53번은 원래 하신 대로 원점에서 접선 그리시면 되고 55번은 좀 생각해 봐야 돼.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을 그렸는데 뭐 원점을 지나나 봐. 그지? 근데 이게 유형 자체가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니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순서 자체가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원점 지나는 거니까 또 실전에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둘 다 연습해야 돼. 둘 다 연습해야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 쓴 다음에 미분에서 t 넣은 거 기울기 여기에다가 0,0 집어넣어서 푸는 거 이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요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t값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3 문제에서 OA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이고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t값만 궁금할 때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쓸 수 있단 말이지. 평균 변화율은 그죠? 그럼 순간 변화율은 요거 이러면 t가 더 금방 나오고. 그쵸? 1255번 푸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얘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1,0에서 접선이 2개 정도 그려지나 봐. 어쨌든 접점 잡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분 잘해서 여기에 t 넣으면 기울기, 그지? 여기에 1,0을 대입을 딱 해요.
양변을 2t승으로 나눌 수 있고 계산해주면은 1-t제곱 플러스 t가 되네. 넘겨서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1은 0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t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왜냐면 안 풀리니까 하나가 알파인 거고 하나가 베타인 거고 우리는 뭘 써야 돼요? 두근의 합과 곱을 쓰지? 근데 지금 문제의 목적이 뭐냔 말이야. 두 접선의 기울기 M1, M2의 곱을 원해. 근데 M1은 뭐고 M2는 뭘까? 여기 있는 알파를 여기다 넣은 값이겠지. 그럼 두 번째 나온 베타를 저기다 넣은 값이 M2겠죠? 맞아요? 이걸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M1, M2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끝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 요거 1,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1, 이렇게요. 이렇게 푸셨어요? 오케이. 잘하시네. 속도 좀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269번. 안 풀었죠? 1269. 하세요. 얘는 안 포기하고 풀고 있네? 갑자기 보였어요. 지금 두 접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야. 그럼 지금 이렇게 각이 같단 말이죠. 막복지 각이니까.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러려면 각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탄젠트 뺄셈 공식 쓰는 거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기울기들을 좀 구해 볼 건데, 도함수가 2분의 1x니까 여기 루트 2 넣은 2분의 루트 2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a 넣은 2분의 1 a가 기울기란 말이지. 지금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맞죠? 근데 이게 뭐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이게 탄젠트 알파고, 내가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얘가 탄젠트 베타인 거지. 그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두 직선이 이루는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공식을 한번 쓸 수 있잖아. 1풀탄탄분의 탄마탄. 맞아요? 근데 이게 뭐랑 같아? 이 각이? 이 각이랑 같다며. 그러니까 요거 탄젠트 값이랑 같은 거지. 끝.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아니죠? 되게 간결하죠? 계산을 좀 해주면 이게 1 더하기 4분의 루트 2a니까 넘겨주면 이렇게 계산이 끝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얘들아? 루트 2 플러스 2분의 1a지. 가지고 오면 2분의 1a는 2루트 2. 그래서 a가 4루트 2. 그래서 답은 32야. 괜찮아 얘들아? 생각보다 별거 없죠. 얘들아 이게 유형 자체가 유형 9번 뭐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예측할 수 있지. 그냥 생으로 나오면 풀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기가 같은 걸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다가 첫 번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같은 걸 캐치해가지고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니.
이런 문제도 잘 챙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유형 9번 안 달려 있었으면 문제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알겠죠? 숙제가 좀 걱정인데 얘들아 많이 낼 거거든? 근데 여러분 니들 문제수 늘려야 돼요. 지금 해결 방법 그거밖에 없어. 자, 211쪽부터 246쪽이 유형 10번까지입니다. 아유, 유형 하나 빼서 뭐해? 247쪽으로 할게요. 다 풀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인지 잘 체크해서 화수목금 잘 나눠가지고 풀어 오시고 요번에 고칠 거 없고 복습할 거 없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는 거거든? 일단 한번 풀어 보시고 풀어온 소감을 금요일날 좀 얘기해줘요. 알겠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작년 내가 이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그 작년 니네 선배들에 비하면 니네 숙제량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해봅시다 한번. 오케이, 끝. 수고했어요.